네, 이번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피해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산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의성 산불 같은 경우가 동쪽으로 정말 빠르게 번지더라고요. 번져서 청송, 영양, 영덕, 위쪽으로는 안동, 포항 북쪽까지. 특히 조금 전에 영양군 이반면, 흥구리 일대에는 이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이 상황은 국가 위기의 상황이고요. 네. 이건 이제 각 섬세하게 구축되어 있는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촘촘하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주민 대피, 또 전체 지역 주민, 어느 시군구의 전체 지역 주민 대피, 네. 요양병원의 대피, 그렇죠. 그리고 교도소의 이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인 위기인데요. 자, 이곳의 지형 지리를 보면 조금 우리가 이 산불을 계기로 해서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2022년 울진 산불, 2023년 강릉 산불 같은 경우를 보면 동시다발적 산불이 자주 발생했던 것이 우리나라 산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의 특징은 의성, 영양, 청송, 영덕으로 이어지는 이곳들은 울진과 삼척에 있는 응봉산이라고 하는 해발 990m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동해안을 따라서 부산 금정산까지 내려오고 네. 한 줄기는 지금 산청이 있는 지리산으로 내려오는 소백산맥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군위, 의성, 성주 다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청송, 이렇게 영덕까지 이어지는 이런 지역들이 특징이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다. 그런데 남고 북쪽 기압골로 인해서 남서풍과 서풍이 지금 계속 불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죠. 근데 이게 강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초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숲속마저도 과밀한 숲의 구조, 연료 물질로 가득 찬 숲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군요. 강풍이 불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앞서 이제 안동 시민분을 전화 연결했을 때 어젯밤에 정말 무섭게 불이 번진다. 막 시속 5km, 10km로 빠르게 번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영양군 같은 경우도 6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주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 대피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번 산청과 의성 산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건조하면서 강풍이 불기 시작한다. 이건 어디선가 산불이 시작된다. 대피를 지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산불이 났다고 하고 어디서 불이 막 몰아온다고 하면 연기가 보인다거나 그렇습니다. 불이 보이면 대피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대피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벌써 산불이 보이기 시작하고 연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불규칙적으로 사반 곳에서 그냥 여기저기서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산불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매우 늦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대피는 조금 지혜롭지 못한 대피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아졌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미리 건조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 미리 산불이 안 나면 다시 집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미리 대피를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일수록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일수록 미리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미 연기가 나면서 산불이 온다고 하면 이때 또 주의할 점이 지금 산불이 저쪽에서 오니까 우리 쪽으로 안 오겠지 하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산불 현장에 가 있어 보면 매우 바람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또 공중에서 불덩이들이 막 떨어지기 때문에 비와 현상 때문에 방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일단 연기가 보이고 불꽃이 보인다. 이것은 마지막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는 이제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강풍특보가 예보가 돼 있고 또 고온에다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좀 조심해야 될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역시 숲과 인접해 있는 주택, 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안보시설, 국가시설들입니다. 숲과 인접되어 있다면 특히 이 인접되어 있는 곳에 침엽수가
연결되어 있다면 또 이 숲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이격거리가 없다면 즉 공간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한 곳이다. 그럼 당장 지금 불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빨리 물을 뿌려놓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문을 닫아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씨들이 날아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화재를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일은 물을 뿌리고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당장 할 일이다. 그렇군요. 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는 이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다 보니까 우려 섞인 것이 이제 진화 역량의 분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이건 매번 반복되는 일이고 국가 행정력의 한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무리 광범위한 산불이어도 의성에서만 산불이 난다면 여기 역량을 집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산불의 특징이 동시다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역시 시설과 장비, 인력들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한계들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이번 산불을 통해서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온 국민이 다 산불에 진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물 뿌리기이고 또 대피하는 거고 대피를 돕는 일이고 또 향후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당국과 이 주민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당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숲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는 산림 녹화를 하면서 그냥 손대면 안 되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다. 지금 이 숲을 이대로 두면 폭탄, 화약고다. 지금 전국이 불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덩이 숲을 빨리 우리는 지혜롭게 개선해야 된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숲속에 들어갈 수 있는 숲을 관리하기 위한 다목적 도로를 건설해야 된다. 루트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밀한 숲을 솎아내고 그리고 여기에 산불이 났을 때 장비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루트를 과학적으로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산불 진화에 있어서 항공 진화는 40% 역할을 하고 60%가 지상 진화인데 이 지상 진화대를 편성하는 게 기초 지자체입니다. 기초 지자체가 지상 진화대를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중앙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